윤 감독님. 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조영신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부천 영화제 가지고서 시민축제 그 발표를 좀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발표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를 맡기로 하셔서 오늘 좀 빠지셨습니다. 네. 아까 저희 축제감독회의 회원 중에서 뒤에 우리 박재호 감독님도 계신데 박재호 감독님 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재호 감독님입니다. 네, 서울 비초롱 축제 감독도 하시고, 예. 네, 지금 시간이 6시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6시 반 정도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25분 안에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이 안 나오면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고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1년에 2차례 정도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자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 6월에 광주 충장축제와 같이 포럼을 했고요. 지자체하고 포럼을 할 때는 지자체의 요구를 좀 받아서 주제를 약간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좀 하고 지자체로 저희가 방문해서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는 서귀포에 가서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돈을 먼저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네. 그래서 지자체랑 같이 할 때는 저희가 공동 주최로 지자체랑 이 포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 정례 포럼은 저희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저희가 포럼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가장 큰 행사이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은 들으시면서 좋으셨겠지만 저희도 사실 좋았습니다. 감독님들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10개 축제에 가 넘는 축제들의 사례 그리고 감독님들의 관점 그리고 작년에 진행되었던 축제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축제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감독님들이 바빠서 인증샷 찍고 좀 돌아보다 오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 발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매년 오늘의 축제 라는 그런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들 잘 요약해서 자료집을 만들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3가지의 그 주제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마지막에 세션에 발표한 장소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역의 자원의 활용과 스토리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주제로 감독님들이 10분들이 세 세션에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 감독님들의 시선과 사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오늘 들으시면서 좀 더 듣고 싶은 내용들 또는 질문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들이 없으면 저희끼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먼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인재진 감독님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인재진 감독님 소개 안 하셨나요? 저희 초대 회장님이신 인재진 감독님 앞에 계십니다. 예. 원래는 저희 발제하지 않으시는 감독님들이 질의자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질의가 나올까봐 질의자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질문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혹시 다른 질문자들이 없으면 플로어에 계신 우리 회원 감독님께서 한 가지씩 정도는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을 밝히시고 질문을 누구에게 질문을 하실 건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가운데 계신 기분 좋은 KX의 황상훈 대표님. 네. 예. 오늘 포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아주 축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감독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분 좋은 KX에서 이제 뭐 각종 문화 분야의 연구, 컨설팅,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는데 요즘에 이제 고민되는 게 뭐 관광 이런 얘기도 하지만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축제를 통해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해결책 방안들에 대한 요구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김태욱 감독님이 충장로 주제를 하시면서 이 충장로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하는 방법들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머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못 들어서 좀 궁금한데요. 안 계시니까 김태욱 감독님께 질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감독님들 중에서 우리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주 장소 메인 축제장 외에도 도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도심에서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심을 하면서 축제를 하고 계신 목포 마당 페스티벌의 손재우 감독님께서 지금 20년째 목포 원도심에서 축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원도심이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왜 안 되는 것 같은지 이런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아무래도 그 지역의 상인분들하고의 이제 그 소통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그 도시에 대한 추억을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또 추억이라든가 뭔가를 기대하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털어주는 것은 결국은 상인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소통 관계를 잘 꾸리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뭐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좀 폼나는 세미나 같은 거 이름은 세미나 딱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그냥 동네에서 이야기만 하시죠 이렇게만 해주고도 좋아라 하시고 뭘 세워주고 또 이렇게 이런 일하는 과정에서 함께 상의하고 하는 것들이 제일 큰 그 축제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면서 굉장히 좀 그 원활하게 축제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원도심 발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놓겠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니 나중에 술은 좀 그렇지 않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편안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냥 그 자리를 깔아두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후로도 그 상인분들이 자기들이 얘기를 공식성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니까 정리도 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겠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의식적으로 좀 성장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네. 그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도 지금 안동 축제를 연구하고 계신데 안동의 그 강변에서 하고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을 시에서는 원도심으로 넣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단계여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축제에 너무 큰 기대를 거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의 추억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든지 원도심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정도의 시도들을 하면서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좀 긴 안목을 갖고 접근에 들어가는 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재현 감독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제가 오늘 발표자 중에 유일하게 제 고집대로 그냥 저는 그 지방 소멸 도시에 대한 대안 만드는 게 축제 감독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원도심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 시스템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고민 자체가 서울 같은데 홍대 앞에 있는 데 있다가 이 남원도 시골이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했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올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얘기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공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또 부산에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뭘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오게 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제가 아주 뻔뻔하게 공무원들, 그 고위직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와 성공과 돈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나온다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었을 때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불법적인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법의 1mm까지 가까이 가는 거를 하십시오라는 거죠. 요즘에 한번 그 우리 사회들을 한 3년, 5년 내에 성공한 사례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다 불법입니다. 서페비치 불법이죠. 그리고 아까 철원, 제 군 생활한 지가 거기에서 지금 30몇 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곳인데 그 잔돗길, 주상절리길에 잔돗길 만든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테러인데 그걸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도 있습니다. 그 한복판 중에 하나가 그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죠. 사실 저는 우리 축제 감독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는 일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라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 일상을 일탈이라는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원도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법은 하지 마시고 불법에 가까운 창의를 하십시오라고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그 절실함과 아까 그 우리 강영구 감독이 그 얘기했습니다. 그 길 활용하는 거에 무시무시한 그 MBC 국장님이나 모시고 가고 사실 그것도 하나의 기획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들은 많은데 그 방법들을 이런 자리에서 계속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합법화되게끔 만들고 그 지역만이 그것이 합법화가 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저의 주장입니다. 합법보다는 불법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불법적인 방법은 직접 컨설턴트로 좀 모시고 자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과 답변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짤막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뒤에 안경 쓰신 분 먼저 톤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10분을 신년보다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한 분 한 분께 들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는 그런 건 안 됩니다. 한 명을 선택하세요. 들어보시면은 아마 듣고 싶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 감독님들이 좋아하는 축제,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 이거를 나는 모델로 삼고 있고 나의 이상적인 축제는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꼭 이런 거를 뭐 불의 축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버닝맨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해외에 있는 모범으로 삼고 있는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뭐 다 안 하셔도 되는데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 앞으로의 그 축제에 대한 소망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질문에 꼭 답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없어요? 네, 조영선 감독님. 아까 손재영 감독님이 신안의 섬에서 축제를 멋지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섬이 아닌 데가 많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강윤규 감독님 그 예전에 고슴도치섬 얘기하시니까 저도 가서 밤새 자발적으로 갇혀 있었던 그 기억이 새록한데 제가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그 안에서 섬에서 하는 그러니까 좀 환경 친화적인 축제를 한번 갔다 왔는데 한 3일 동안 제 자전거를 못 탔는데 120km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섬 곳곳을 자전거로만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축제를 다니면서 뭔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한데 좀 색다른 감흥이 느껴져서 우리 지금 너무 몰아치는 축제 안에서 조금은 그렇게 좀 바람이 되어줄 수 있는 쉼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축제를 하나 기획해보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긴 합니다. 네, 축제 명칭은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네, 또 다른 아까 앞에 고동색 옷 입으신 분 아까 손 들으셨는데요. 네. 오늘 너무 멋진 감독님들의 발표 감사했고요.
어떤 축제나 지속 가능함, 뭐 예술 단체들도 이 지속 가능함에 대해 목마름을 매우 느끼고 있는데 저는 윤성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종 축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함을 축제에서 갖기 위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로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세종 축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을 지워버리시고 가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네.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되나? 지속 가능 축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지속 가능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걸 축제에 접목시켰을 때는 축제의 조직적인 지속 가능성, 이제 거버넌스라든지 시민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재무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재원의 조성의 방식, 재원의 다양성, 그리고 민간들이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마지막이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약간 반쪽짜리 지속 가능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완벽하게 세 트랙을 다 같이 가져가는 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제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도 그렇고 처음 그 경남 진주란 지역에서 시작한 일이 시민 거버넌스나 자치력을 키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진주의 문화도시에서 2년간 일을 하게 됐고요. 좀 전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축제와 관련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축제와 관련된 일을 하나? 하고 잠깐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 15년 전부터 청소년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축제에 관련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정말 절실해서 드리는 질문이니 꼭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진주에서 제주로 갔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장소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한 포럼이라는 거죠. 유재현 감독님과 김미소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 정말 이렇게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획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자를 초빙을 하고 싶은데 잠깐 쉬는 시간에 유재현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의령의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되게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관심 있는 기획자들이 지역에 가기 위해서 기획자의 입장에서 돈이 아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동해서 그 지역을 갈 수 있을지, 또 그 지역에서 1년짜리가 아니라 몇 년이라도 머물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들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갖추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소 감독님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근데 일단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지역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 포텐셜이 있느냐가 솔직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는 도시에 가서 억지로 만들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면 이제 가쇼 이런 경우들이 계속 빈번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왕 DMZ면 경기도가 더 돈이 많은데 경기도를 가지 왜 강원도를 갔어? 거의 돈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 강원도를 찾아봤고, 고성이랑 철원도 뭐 고성 아까 이제 실질적으로 거리가 너무 먼 문제가 있었었지만 철원이 더 그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제 기획자들은 좀 본능적으로 갔을 때 저런 것들이 보이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진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 진주 되게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기도 해요. 일단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기획자들이 스스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었을 때 철원이랑 저희가 좀 가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 갔을 때 저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원도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철원에서는 저희를 이제 좋아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딱 처음 보고 나서 마음을 확실히 연 거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나 온다고 한 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돈을 더 달라고도 안 했는데 5억을 주셨고 지금도 강원도 예산이 빠졌는데도 주고 계시는 거여서 사실 봤을 때 처음에 가서 지금 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던져주세요. 저희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뭐 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왜 이걸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라고 하는 이제 장소적 자원도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코로나도 있었고 계속 이제 정권 바뀌고 어려움에 계속 놓일 때마다 철원에서 저거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는 여론들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는 저희가 그 충격적인 사건처럼 콘텐츠를 봐서 그분들도 그 포텐셜을 느끼고 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지는 계속 기획자들한테 보여주시는 작업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다방면의 다관점에서 기획자들이 그 도시를 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우리가 같이 저 민간의 기획자들과 같이 호스트가 돼서 저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태도가 갖춰져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재영 감독님한테는 이따 개인적으로 들으시고요. 네, 한 분씩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더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없으면 이제 저희 축제 감독회의 질문 네 조정욱 감독이 먼저 손을 드셔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진 감독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백기 감독님. 네. 우리 감독들이 그래도 이렇게 흔히 눈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축제를 하면은 다 가고 제가 볼 때는 거짐 김미소 감독님하고 김백기 감독님 축제만 못 가보고 다 가본 것 같아요. 두 분인데 죄송한데 김백기 감독님인데는 특히 너무 어렵게 축제를 몇 천만 원 갖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감독들이 그때 다 가보자 그랬다가 아무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죄송한데 요즘 상황이 좀 어떠신지 진짜 서울에서 올해는 좀 우리 감독님들이 우리 곡성으로 근데 그때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랬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홍대인대에서 할 때는 정말 크게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예. 네, 그 전생의 죄를 굉장히 많이 져서 아직까지 이렇게 갚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 5천만 원 확보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다른 거보다도 제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산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5천만 원도 사실은 시골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올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네, 돈 문제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재진 감독님 질문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답으로 답을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축제 감독을 말하자면 직업으로 퍼머넌트한 직업으로 몇 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거예요?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 네, 혹시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질문 같지가 않죠. 네, 우리 김종석 감독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네, 김종석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60세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60세 때부터 할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 그만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안산, 그다음에 하이서울 서울고래예술축제, 과천축제 감독을 했던 김종석입니다. 제가 축제 감독했던 걸 나열했던 이유는 길게 했는데 축제의 성격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할 때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주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축제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감독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축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아까 윤성진 감독이 말씀하셨지만 갑행사를 하는 시 혹은 재단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가 한국 축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각 지방 정부에서는 축제 감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추세가 있고 그것은 저희 감독들의 위상을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고 축제 감독이 있다가 없어지는 축제도 굉장히 많아지는 혹은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던 것을 단년도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기라고 봅니다. 특히 해외에 발달되어 있는 축제를 보면 한국의 축제의 규모와 예산과 관객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런데 3년이 최고인 뭐 윤성진 감독님도 고민하셨지만 한강 축제를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집행 오가나이즈가 정치적인 조직이 바뀌면 완전히 날아가는 컨셉 자체가 바뀌는 아까 철원에서 했던 축제도 너무 멋있는 축제인데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유재현 감독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인 신년에 축제 감독들이 이 목소리를 한번 내야 되지 않을까. 축제 지속성에 있어서 축제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우리가 공유하고 이야기를 얘기해서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어떤 감독님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축제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3년만 하고 축제를 그만두려고 다른 쪽에서 일을 찾으려고 지금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실 토론을 해도 시원찮을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술 축제를 하고 계신 분이 한 4분 정도 계시고 지역 브랜드 축제 하고 계신 분, 네 그리고 네 여러 그 축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느 축제도 사실은 안전하지는 않은 상태이죠. 다만 이제 민간 축제들의 어떤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의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에 저희가 계속 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축제의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장소적인 제한이라든지 음주 취식이라든지 음주를 못하게 하는 걸 푸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축제를 함부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법안에 집어넣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축제 지속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저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만들었더니 누가 없애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계획하는 그 축제들은 돈 없고 망하고 처음 만들고 했었을 때 늘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들이 이게 항상 성공이 되면은 이제는 그만을 두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이제는 사라지는 그 감독이 이제는 벗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꼭 공유하고 싶었었던 게 무주 쿨 서머 페스티벌 이 사례였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기획에 있어서는 무주군이 돈은 대주지만 하나도 터치 안 한다 였고, 두 번째가 이게 되게 좋은 조항이었었는데, 그럼 감독은 뭐 할 거냐, 모든 인사사고부터 시작해서 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총감독이 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계약서를 사실 좀 오픈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예요. 왜 그 축제 감독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는 관공서하고 일을 하는데,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어떠한 그 문제가 있어서 옷을 벗게 되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유럽에 그 2013년도에 갔었던 가장 멋진 페스티벌 중에 하나가 그 노스킬데 덴마크에서 하는 이 축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노스킬데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유럽의 6대 음악 축제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축제가 잘 돼도 문제가 인사사고는 꼭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노스킬데는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그 마을로 다 주고, 두 번째 인사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끝냈냐면은 총감독 사태로 깔끔하게 끝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그 축제 감독의 지속성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아예 그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매우 극단적인 그 계약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 한 40분에는 끝내야 돼서 감독님들, 클로버에 있는 감독님들 중에서 혹시 질문 안 하신 분 계시면, 아까 누가 손을 들었어요? 이난희 감독님? 네. 네, 마지막으로 이난희 감독님 질문 듣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전 질문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기는 한데, 제가 사실 최근에 느끼는 가장 이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관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축제 기획자로 좀 오랫동안,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또 큰 변화를 겪으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사실 지금 계시는 축제 감독님들이 이제 60세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받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좀 꿈꾸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 다음 세대라는 축제 기획자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 축제를 호기심이 많고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한테 내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분의 어떤 그 축제 감독으로서의 꿈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지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로드맵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포럼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총회 때 그건 논의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논의들은 꾸준히 되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게 각계약진으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인력을 양성하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축제에서 다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아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축제 감독들, 선배 감독들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축제 감독들에 대한 페이 문제라든지 보수, 그다음에 근무 조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도 조례상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또 잘 안 지켜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감독회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포럼의 주제들을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가면서 조금씩 해결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누가 답변을 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안을 갖고 있다. 네. 답은 아니고요. 여기 앉은 김에 말 안 하고 나가면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한국축제감독회의에 저희들이 회원 감독이 한 20여 분 정도 계시고요. 여기 우리가 오늘 발제하신 분은 한 10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아마 그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제 감독들이 맡은 그 축제들마다 문화 인력, 그 축제 기획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축제 커뮤니티를 얼마나 더 만들어내야 될지를 다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축제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축제감독회의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면면 한번 보시면 그 안에 프로그램에는 시민들을 어떻게 주체로 세우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래의 축제 기획자로서 축제 감독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도 그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 축제 속에서 그 축제 인력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박재호 감독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40분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총회와 저희 신년 모임을 해야 되는데 총회를 저희가 진행해야 돼서 질문을 이 정도 받는 거로 하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감독님들한테 명함을 받으시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럼은 감독님들 지금 사비로 회비를 낸 거를 갖고 그 회비로 저희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뭐 음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이걸 하다 보니까 감독님들이 연말 연시에 저희한테 하도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원고 내라, 발제 원고 줄 거냐 막 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애써주신 또 운영해 주시느라고 조영선 감독님도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이제 운영을 제가 하라고 하니까 지금 또 즐겁게 아로리 협력만 쓰고 지금 저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 감독님들 한 분 한 분 발제를 10개를 모아가지고 한다라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이런 기회를 동참해 주신 감독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셔서 더 저희에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축제감독회의의 앞날을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더 한마디씩 더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또 7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많이 얘기한 걸로 끝내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큼차게 박수 쳐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